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주나 금융주, 지주사 안 봤잖아요. 네네. 워낙 지금 벌써 오른 지가 몇 달이다 됐죠. 보니 네.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지주나 금융주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내가 손 안 댄 게 움직여도 그쪽으로는 굳이 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테마면 테마, 네.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을 주로 많이 트레이딩 하셨지. 시장은 이제 순환이 돌다 보면은 움직이는 섹터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저PBR에서 이제 막 거래 복구 이렇게 쭉 올라오는 종목들 얘기 드리면은 많이 올랐잖아, 이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른 종목도 이제 PBR이 0.3이에요. 하나생명보험 0.11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0.3 되나? 0.1점 되나? 그런데도 안 빠지잖아요. 눈을 좀 돌려보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이제 싼 거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는 3,200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SK 하이닉스도 30만 원을 찍고, 뭐 삼성그룹주들도 좋았고, 지주사들도 괜찮았고.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요? 3,200선이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코스닥이 하락해서 그런 걸까요? 네. 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오늘 강세가 보였고, 그다음에 그 이재용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네. 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뭐 좀 불확실성의 끝. 네. 그리고 만약 선거가 뭐 잘 됐을 때도 또 어쨌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좀 주주 관련된 뭐 이런 좀 주주분들한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뭐 오늘 그렇게 지수 상승이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금융주가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든지 뭐 또 금융주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금융주가 개인투자분들이 비중이 얼마나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지수 3,200선 터치는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실감이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오늘 월요일 지났고 뭐 앞으로 이제 화수목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동안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괴리가 계속 조금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활발하게 좀 올라오는 환경이 좀 되어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피부에는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냥 짧게 마무리하면, 요즘 저는 이제 장 끝나면 ETF 가지고 상승률을 한번 뽑아보거든요. 네. 장중에 뭐 잘 이렇게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어서 보면 오늘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 쪽, 그다음에 여기 삼성그룹주들 편입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또 일부 지주사들, 우선주들, 뭐 강한 흐름들 나왔던 것 같아요. 금융주들, 고배당주들. 요거 제외하면 사실은 오늘 뭐 그렇게 주도하는 섹터가 있었는지 좀 잘 뭐 저는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여기에 집중된 좀 하루 아니었나,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표에서 라이즈까지는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안 치네요. 자사 그룹 같은 그룹사. 그래도 뭐 돈 받고 해야죠. 혹시라도 또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증권과 자산운용은 또 그렇죠. 다르니까. 그렇으니까 뭐 자산에서 뭐 부탁을 하시면 제가 한번 그 브랜드 한번 언급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가족이어도 굳이 하진 않는다. 주로 다른 ETF 운용사들을 저는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은행도 신한은행 쓰세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아니야? 꽤 우리 팀장이 어떻게 해요? 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네네. KB은행. 네. 역시 프리랜서의 자유로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아까 말씀하시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주나 금융주, 지주사 안 봤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지금 벌써 오른 지가 몇 달이다 보니, 네. 근데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매일 라이브 하시고 그렇죠. 세미나도 하시니까 네네네.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지주나 금융주 안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로 매매하던 것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뭘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손이 나가시는 편인데,
한 20년 동안 내가 손 안 댄 게 움직여도 그쪽으로는 굳이 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뭐 네. 지주사 그거 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지주 그다음에 뭐 은행 보험 이런 쪽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확 내본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뭐 이런 장에서 편성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텐데 뭐 저희 주변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쪽보다는 워낙 다른 이제 개별 예를 들어서 반도체 테마면 테마, 네.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을 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하셨지 그런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예전부터 그렇게 크게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꽤 좋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 그럼요. 상법 개정 뭐 기대주로 해서 네. 오래됐는데 글쎄요. 요즘도 그냥 이거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약간 그런 진짜요? 아마 네 상황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모 증권사는 한 달 만에 주가가 100% 따로 이상이 그렇죠. 올랐고 네네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사이에 한 30% 오르고 배당 수익률은 5%가 다 넘고 숫자만 보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배당 수익률로 종목을 찾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배당 작년에 우리 대표님 코리아 그 뭐 밸류업이었나요? 네. 정부에서 막 네, 밸류업. 그때부터 사실은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테 이제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전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몰라 이제 그 한 해에 네. 왜 좀 약간 한 추석 그쵸. 즈음에서 약간 그때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이 신문에서 막 했죠. 나오면 네. 배당주 뭐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좀 그렇지. 있으셨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긴. 국내에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네. 펀트로 이렇게 그쵸.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지금도 거기 편성하기가 좀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 지주나 금융권에 대해서 여기 여전히 개인들은 손을 잘 안 내밉니까? 이렇게 종목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게 무슨 이제 내수주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내수주에 대한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에이 이런 분위기. 아. 그거 말고 반도체 뭐 좋은 거 없어. 외래 그렇죠. 선수들끼리 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뭐그 이마트 에이 이러면서 그래서 PBR이 0.1 됐고 PBR 높아도 좋아. 반도체에서 뭐 쫙 갈만한 거 얘기를 해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은 이제 순환이 돌다 보면은 또 그쪽에서 막 움직이는 섹터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저PBR에서 이제 막 거래 복구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종목들 얘기 드리면은 그냥 많이 올랐잖아. 이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른 종목도 이제 PBR이 0.3이에요. 네. 뭐 요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한화생명보험 0.11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0.3 되나? 0.2쯤 되나? 그런데도 안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게 그런 쪽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제지주를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제지주. 예. 그러니까 김 대표 날 제지해 이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찬스 한번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우리 팀장님이 눈빛으로 받아주지 말라고 딱 신호를 드렸는데. 신호를 줬는데 저 의리로 한번 받았습니다. 제지주 날 제지해. 네. 그래서요. 제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그런 쪽도 그런 보면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고가 나는 종목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이제 중소형 지주사는 뭐 이렇게 쭉 가고 있고, 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저PBR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평소에 1,000주, 2,000주 되는 종목이 네, 이제 네. 만주대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올라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안 빠지고 계속 또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차트는 막 급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그때라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한 단면들은 일단 지금 소외됐다고 저희가 가치 투자가 지금 안 통한 지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그 고배당 얘기 고배당인데 저평가되고 이런 종목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시장 빠지면 와르르 더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도 한번 눈을 좀 돌려보고 달가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현대차도 그런 내용들 있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줄 거 받을 거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도 하나씩 이제
싼 거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다. 저만 하더라도 방금 전에 제지주 얘기하시니까 아 무슨 제지주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먼저 들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하던 거, 예, 그다음에 대장 관심 있는 거, 좀 탄력 지속적으로 탄력이 있고 뉴스화 많이 되는 거, 예, 그런 거에 좀 더 손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지주는 진짜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아. 예, 골판지 예. 스프레드 해가지고 진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제지주는 관심 그렇죠. 없는 종목이고 최근에 신뭐 네. 제지주가 신대양 제조 네. 프리랜서입니다. 아 그래 신대양 아 제조. 네네 예, 예. 앞으로 애매한 건 다. 그러니까 네. 그 종목도 사실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올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그 손이 안 가요. 네. 네, 이 제지주 이 고리타분한 그냥 골판지 회사. 근데 사실은 이번에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갔는데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주식도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들이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기도 하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자료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맥쿼리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 코스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맥쿼리에서도 역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그 내용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시키십니까 한꺼번에 하나 하고 쉬고 네. 또 대화도 좀 하고 네.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그러면 짧게만 해주시고 맥쿼리 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네. 짧게만 보겠습니다. 예. 요즘 중국 증시도 같이 올라옵니다. 네. 요즘 외사에서 분위기가 중국 쪽을 그러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오버웨이트로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 살아난다 얘기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홍콩 증시 보게 되면 원래 쫙 그 홍콩의 그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 쫙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네네.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 거 자랑하시라고요. 아, 네, 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가본 거? 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아, 약간 그쪽인가요? 뭔 소리야? 예. 무슨,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강세업종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저희 관심 없는 것들 네. 그렇죠. 이쪽에서 금융주들 올라와 있고 유통주 올라와 있습니다. 유통주 편의점, 면세점 이런 거 올라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대홈 쇼핑마저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냥 이제 보니까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21일, 23일인가 언제부터 뭐 신청하라고. 아, 네. 그래서 요일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고 물류는 요거 시장에서 별 얘기는 없는데 북극 항로 있죠.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 뭐 네. 이렇게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화되면서 그 우리가 물동량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뭐 KCTC, 네. 뭐 동방 이런 것들 진짜 예전부터 쌌었거든요. 밸류 쌌던 것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게 테마가 그런 저평가를 자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게 지금 하나의 대세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철강 자동차 살리고 그리고 농산물 받을 조건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축산 농산 이쪽을 개방할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자동차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워낙 또 저평가의 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번쩍 움직였는데 그런데 거기 나오는 뉘앙스에 따라 바뀔 것 같지만 뭐 제 관심은 이름으로 인해서 조금 좀 주춤했던 또 저평가된 부품주들 자동차 예, 부품주들. 이것도 깔려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고개를 드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있어요? 대표님은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려면서요. 그럼 또 계속 하다가 혼자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나면 네. 저는 프리랜서니까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한 번씩 언질 해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화장품 쪽 뭐 이게 일단은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잘 나왔고 네. 게다가 또 시진핑 주석도 온다면서요. 에이펙 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복합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적이 되니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항공주 오랜만에 대한항공이 쭉 들어왔고 약세업종은 스테이블코인 저희 금요일 날 웅이사랑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냥 우르르 밀리네요. 네.
아 좋다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혼자 발대는 거야? 프리랜서입니다. 야. 종목을 얘기하려고 막 무슨 두 글자 아니냐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또 그럴 때도 살 기회?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결제 인터넷 쪽도 약하고 또 보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뭐 휘말리는 종목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보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뭐 종목이 좀 그런 쪽도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요? 예? 저 시키고 뭐 하시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매컬에서 또 한국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Don't miss out. 뭔 소리입니까 이게? Don't miss out. 무슨 뜻이에요? 영어 좀 하시잖아요. 홍콩까지 갔다 오셨던 분이 영어가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외하지 마. 잘 기억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잊어버리지 마라. 네. 예. 지금 코스피는 4,000도달이 피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국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네. 유튜버신가? 네. 유튜버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요. 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에 기반한다. 이런 쪽이고 개인 투자자 복귀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미국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6월 달부터 국내 증시로 유턴한다. 이게 또 하나의 프레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가 사상 최고입니다. 이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9조 뭐 가까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때문에 걱정이 되면은 그거 빼고 공매도 조금 덜한 쪽으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요. 그럼 그거는 실적하고 뭐 나머지 모멘텀 보자. 근데 그게 이길까 아니면 그거에 다 턴하게 되면 공매도 쳤다가 아 뜨거 그러면서 다시 쇼커버리 나올까. 네, 그렇게 그것도 지금 지수대에서는 또 중요한 의미겠죠. 저희 강관우 대표는 후자 쪽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공매도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벌려진다. 그러면은 퀀트 공매도라고 하네. 그걸 네. 뭐라고 하는데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르륵 들어오는데 네. 그건 또 주가 급등하다가 뭐 알아서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공매도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일단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움직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 유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다 보니까 부동산 이번에 세제 개편이 들어오는데 부동산 쪽은 좀 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지금 배당과 관련된 세제 쪽을 집어넣기로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도 위축이 되게 되면 목표했던 것만큼 세금이 안 걷게 되면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겠죠. 그럼 차라리 증시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물론 세목은 다르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선 세금 그 재정 적자는 크게 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잘 알아서 하길 바라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후속 법안도 쭉 나오는데 이 자사주 의무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 이쪽은 9월달에 본회의 때 국회 본회의 때 나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속세는 조금 제외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요. 그거까지는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나머지들 봤을 때 요거 오버웨이트 업종 조방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력, 엔터, 메디컬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임용이라고 했다가 하여튼 뭐 임용기기 쪽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잘하는 K-웨이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 특산품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쭉 이러죠. 그런 쪽에서 그냥 맛보기로 보세요. 그냥 뭐 이거 그들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선이라고 해서 쭉 들어왔는데 특이한 것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스퀘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리고 또 현대 중공업지주 조선해양 약간 조선주 2개가 들어가 있고 또 방산도 2개 들어가 있고 하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힘을 못 쓰네요. 네, 이거는 의장님 화이팅. 네, 화이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달바글로발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요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뉴트럴, 하이닉스는 초강세 전망.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APR 같은 비중국 소비재,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어도 커가는 섹터들의 종목에 대해서는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요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재평가 들어가는 쪽들. 그래서
딱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PBR 봤던 종목들도 드르륵 올라오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의외로 매도의 저항이 없습니다. 보게 되면 저 PBR 종목들도 지금 월봉 같은 거 보세요. 한 5년, 10년 동안 이러고 돼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 이만큼 올라온 건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수록 그런 종목들도 변화가 되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나왔던 얘기 거의 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GDP 비율이 90%. 그런데 주택 시총이 350% 초과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 쪽이고 코스피는 외국인 보유 회복 중이고 밸류에이션은 평균 11배 조금 올라왔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실 뭐 앞에서도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는 해주셨지만 맥쿼리에서 한국의 투자 전략을 얘기하면서 보고서 제목 자체가 기회 놓치지 마라, 뭐 코스피 4천 갈 기세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뭐 섹터나 종목이면 모를까.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4천은 기본으로 거의 그냥 가져가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이제 조방원 그리고 K-웨이브 여기에 미용 의료 쪽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르던 내용은 아닌데 외국계에서도 이런 리포트가 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탄력에 대한 확신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한번 얘기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반도체 얘기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만 원을 찍은 것도 찍은 거지만 과연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좀 고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최근 지났다고 하는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될 것인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팀장님 어떻게 갖고 계세요? 반도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네,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너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극단적으로 네.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가요? 예. 지난주였나? 저희 그 얘기를 하고 네네. 바로 다음 날에 네네. 실적 나왔었죠. 나왔잖아요. 네. 4자 찍었잖아요. 4조 제가 8천원. 그때 네. 컨센 5조 중반 나옵니다 했더니 두 분 중에 한 명이 5조 중반도 있어요? 그랬었는데 네네. 4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4자가 나왔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뒤에 있는 분기들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키는 그렇죠. 케이스가 네. 많고 지금처럼 컨센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는 많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좋게 나오면 더 좋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럼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이제 약간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내가 오늘 이야기한 종목이 내일 빠지면 이것도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렇게 되고 맞아요. 내가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오르면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또 네, 방송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맞아요. 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는 바람에 네.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가 지금 조금씩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8조 9조 선 그대로 멈춰주면 좋은데 약간씩 또 하향 조정시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실적이 안 나왔고 다음 주인가요? 뭐 조만간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아마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실적이 나올 것이고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아마 컨센서스를 다시 또 상향 조정시키는 애널리스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었는지 사실 이런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요거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요거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3,200선이 왔다라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가 우리 움직이려면 EPS에다가 어쨌든 PR 아닙니까 우리 공식은 그죠? 네. 예. 그러면 두 개 다 오르면 좋은 거고. 네. 둘 중에 하나가 올라도 이제 주가는 좀 오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3,200선까지 올라온 거는 요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요 네. 노란색 선이 지금 EPS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우리나라가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 네. 근데 여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형 수출주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근데 이들의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네. 근데 밑에 있는 검은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입니다. 예. 검은색 선은. 예.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맥쿼리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 평가 기대감으로 사실은 멀티플이 올라오면서 지금 증시가 3,200까지 온 거지 네. 실적이 좋아져서 지금 올라온 게 물론 섹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 섹터도 있죠. 근데 전체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향 조정이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이거도 좋아지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HBM에서 1등 강자 여전히 잘하면서 야 이거 잘하면 삼성전자 따라잡겠는데 이거 과거의 평가보다 더 지금은 옛날에 SK하이닉스가 0.8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배 사이에서 움직였던 기업이라면 야 이제는 하이닉스는 1배 밑으로 안 갈 거야. 1.5배에서 이제는 3배 가야 돼.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하이닉스를 보게 되는 시선인 네.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낮춰지고 있는 거죠. 네. 1.1배가 바닥이고 2배까지 움직였던 거를 야 삼성전자 잘하면 1배 밑에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는 움직여 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선반영이 되었냐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안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또 미리 또 땡겨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은 걸 너무 좋게 보는 것도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또 안 좋게 다 보고 있는 것도 여기서 더 안 좋게 보는 것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엇갈리는 실적으로 주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하이닉스는 실적 잘 나오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흐름이 조금 이제 달라질 가능성은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너무 땡겨서 선반영돼.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간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시키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는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많이 선반영해서 땡겨 놓으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좀 쉴 수 있고 네. 너무 안 좋은 거를 다 반영해 놓은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선고가 이제 나왔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개편의 지배구조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주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발표만 나와도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는 확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굳이 이제 삼성전자 밑에 있는 거를 팔고 이제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 이거보다는 만약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으면 그 부분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가는 가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거 나왔는 게 너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면 거기에서 더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이제 살짝 조절하는 정도로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먼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은 덜 할 텐데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각각의 나름의 이유로 참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가끔 두 분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해주실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여기는 또 새롭다 싶어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어서 그러면 이제 네.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하나는 너무 올라서 그렇고 네. 하나는 모멘텀이 좀 아쉬워서 그렇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역시 이제 소부장 쪽에서 뭔가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을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검사할 때 쓰는 테스트 공정에서 쓰는 이제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칩과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를 연결해 주는 그냥 부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 소켓이 꽤 요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을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이런 종목이 이 테스트 소켓의 대표 기업인데 주가가 꽤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 뭐 최근에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관심도 좀 받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업체가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업황에 조금 덜 이제 민감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요즘 AI 관련된 종목들을 반도체에서 많이 찾잖아요. 네. 뭐 하나라도 AI 관련된 거 엮여 있는 거, 그다음에 ASIC이라든지 아니면 HBM 요게 이제 키워드고 아니면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인 두산, 이스페타시스, 뭐 파미셀 여기가 이제 반도체에서는 좀 강한 쪽인데 소켓은 이제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 또한 AI 수혜주로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인식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모바일이나 PC 쪽에 이 테스트하는 범용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모바일과 PC가 재미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안 좋았겠죠. 근데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신제품을 내놨다면 이제는 그 신제품 주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출시 주기가.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새로운 반도체 칩 종류도 늘어나는데 그들을 테스트해야 되는 이 소켓도 빨리빨리 이제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반기 하나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반도체 칩도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칩에 맞는 소켓도 또 커스터마이즈돼서 그래야겠네요. 새롭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제품의 그 단가도 올라가니까 이 소켓 업체들도 꽤 AI 반도체 칩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요즘 이제 관련된 좀 주가의 수급에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HBM 관련주들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뭐 CCL 관련된 밸류 체인을 봤다라면 뭐 소켓 업체들도 AI 사이클에서 또 한번 봐볼 만한 부분들이 되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만약에 좀 잘 나오면 2분기 실적으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주가가 아직까지 밸류가 비싸지 않으면 또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변수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8월 달까지는 뭐 그래서 시장 영향 때문에 7, 8월 달에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장 영향 때문에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좀 온다라면 미리 좀 공부해뒀다가 또 싸게 이렇게 또 담아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시총 4조 원 뚫었고 뭐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진다고 하고 시총 5조 얘기까지도 나오니 AI와 관련된 생태계는 우리는 이미 확신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투자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AI와 관련된 투자도 확대되고 산업 파이 자체가 커짐에 있어서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소켓부터 네. 잠깐 언급을 드리고 가게 되면 오늘 삼성증권 저는 자유로우니까 삼성증권에서 인덱스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팀장님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타사 요즘 그렇잖아요. 그 제가 해야지 또 예. 그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앞에 세 장은 되게 쉽습니다. 네. 그거만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삼으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너무 일반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점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 소켓이 일단 그냥 저희가 그러면 왜 하나마이크론 유닛 테스트 이런 거 안 가요? 안 갑니다. 지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 S전자 때문에 그 여파가 있는 것들은 쉽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없는 이상은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소켓 쪽은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부터 반도체 장비 말고 소재랑 부품을 보자. 맞아요. 부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 지금 돌아가는데 종목 중에서 예전엔 작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 딱 나오고 이거다라고 했던 게 마이크로 컨덱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일단 IC 소켓의 강자긴 한데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그러니까 만약에 시제품들 나온 거 있죠. 거기 들어갈 때 그거 맞춰가지고 소켓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AI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했을 때 실적이 확 돌아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실적 가지고 잠깐 보자 그러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플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올해 5배가 올랐어요? 예, 거기까지만. 예. 왜냐하면 예. 1분기 실적이 평소 1년 실적을 내버렸어요. 어. 근데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 종목이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럼 소켓 다시 보자 그런데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뭘 봐야 되냐? 패키징 쪽에 대해서 특화된 쪽을 예. 더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AI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까 네. 팀장님이 말씀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이죠. 네. 예, 거기가 공룡 예 공업 아,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예, 그런 거, 예,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냐면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되는 종목, 예, 그건 영어로 세 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래서 맞는 건 맞습니다만, 누가 모니터링 하니까 대표님? 퀴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유퀴즈 같은 느낌으로. 네. 아니 뭐 예, 팀장님이야 컴플라이언스에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지만 제 자신이 모니터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특화된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장비는 삼성이 좀 뭔가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계속 소재 부품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보고 AI 투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도 이제 거의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트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2029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년 전부터 2029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AI 모델에 대해서 한 2.5배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AI 쪽에 대한 투자가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잘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아는 건데라고 하는데 범용으로 하는 LLM 같은 경우 어느 모델은 지금 140%가 늘어나는데 특화 생성형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DSL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광범위하게 제가 뭐 만약에 어떤 AI한테 제미나이한테 뭘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열심히 막 찾아다가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답은 이겁니다라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또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장 진화했다고 하는 게 그룹4입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 좀 많아요. 저게 진짜 똑똑한 거야, 많은 거야 그러는데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전문가 용어와 전문가식으로 딱 되는 거는 그룹4가 가장 그래요. 지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가 공학 쪽에서는 그룹4가 지금 거의 최고로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용은 아직은 뭐 저희가 뭐 제미나이 쓰건 뭐 퍼플렉시티 쓰건 뭐 다른 걸만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오픈 AI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의료, 금융, 제조 같은 특정 쪽에서는 280%나 증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숫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AI가 뭐 계속 이런 얘기는 드리지만은 앞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 거기다가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세미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업체 쪽에서 보게 되면 팹이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도 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연평균 7% 정도인데 잘 보시게 되면 장비입니다. 장비 재료. 그러니까 그게 부과되는 쪽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7나노 이하가 커지면서 두 자리 숫자 이상 커지는 건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7나노 이하도 14% 성장을 하는데 2나노 이하는 오히려 뭐 폭발적인 거죠. 지금 뭐 2.5배 커지네 2028년까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첨단 공정 장비 투자는 앞으로 2배가 넘어갈 걸로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못 따라갑니다. 죄송하지만 일본, 유럽, 독일, 유럽 쪽에서 나오는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이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의무의 양으로 막 키우고 지금 자립하려는 쪽이 쫑고. 중국. 예. 네. 오, 본토 발음을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경계는 해야 되겠죠. 이쪽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예. 근데 물론 2나노까지는 전혀 못 따라오겠지만은 그 사이에서 지금 국내 업체들 쪽으로도 막 재료 수입 들어오는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계속 포인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2나노 이하는 거의 뭐 가장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러니까 7나노라고 하더라도 성장은 하는데 2나노 밑으로는 또 더 커진다. 그럼 여기서 주축은 삼성이 해줘야 돼요, 이런 걸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열심히 이제 또 보니까 오스틴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네, 공장 그 축구 좋아하세요? 혹시
축구에 관심 있으십니까 두 분?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표 동기. 네. 그 축구 전술 중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해줘야 돼 작전이거든요. 그냥 슈퍼스타 플레이어 하나 이렇게 해놓고 네가 해줘야 돼 전술 없이. 네. 방금 삼성전자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턱 막혀가지고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얘기하세요. 삼성 가서 어쩔 수 없죠. 네. 예, 지금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 그래서 열심히 멈췄던 그 테일러 공장 돌아가고 뭐 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기대는 올라갈 수밖에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이번에 월말쯤에 나와서 수요일 얘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율. 네. 근데 물론 절대 비밀이니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수율을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공개는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네, 지금까지 네. 얘기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말 뉘앙스가 좀 바뀌게 되면은 좀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말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봤을 땐 일단 기회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네. 예, 손흥민밖에 없어요. 지금 왼발 오른발 다 쓰는데 지금 허벅지에 지금 부상이 당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풀리겠죠. 네, 마사지 좀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좀 지쳐져 있지만 네. 잘 보면은 살 건 있는 것 같고 그 네. 수혜를 받는 건 있는 것 같고 어디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속해? 그 잘 안 들으셨네요. 그 AI 하면서 파미셀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셨던 아니 이게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쨌거나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침표요. 네. 하이닉스네요. 하이닉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끝. 살짝 혼내셨는데.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 표는 뭐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칠라노 이하랑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나노급 쪽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 14안 들으시고 뭐 아이고 또 그걸 네네. 그림으로 나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원래는 2026년도가 정점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확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때까지가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때거든요. 이때 네. 2025, 2026. 네. 근데 장비 협회다 보니까 요거는 삼성이나 TSMC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를 그거를 기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살짝 떨어지긴 할 텐데 성과가 나와야 중요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또 주요한 내용과 포인트들을 짚어줬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금융주 얘기 잠깐 하고 증권주도 살짝 지나가긴 했었는데 팀장님 증권주 관련해서 혹시 더 전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증권주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죠.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아까 하이닉스도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투자 의견이 네.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가 약간 이제 뭐 약간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증권주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신정부에 대한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움직였는데 그 유동성들이 어쨌든 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죠. 투자자 예탁금. 3년 만에 65조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신용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시는 네. 분들 관련된 부분들도 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증권주들도 신영증권, 부국증권, 뭐 이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비중이 꽤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이벤트까지 붙어버렸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상법 개정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저 PBR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증권 업종에서 약 10년 동안의 평균이 PBR로 0.5배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 3배, 뭐 4배 정도 있다가 최근에 0.9배까지 순식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100% 이상, 더블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1년 동안 천천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3개월 만에 2개월 맞아요. 만에 순식간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선반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반도체 네. 할 때 증권업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이게 반영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증권주를 볼 때 ROE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PBR을 비교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러프하게 계산할 때 ROE 한 10% 정도 만들어내는 회사는 PBR 1배 정도는 돼도 된다, 줘도 네. 된다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0.8배, 9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ROE를 더 개선시키는 뭔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펀더멘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이제 8분응선? 9분응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8분응선까지 이렇게 약간 목에 차는 느낌? 네, 종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약간 이제 더 나아질 게 없으면 펀더멘털이 개선될 게 없으면 0.9배의 PBR은 여기에서 막 컨빅션 있게 비중을 크게 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근데 그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이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는 약간 땡겨서 먼저 주가에 반영시켰다. 0.34배에서 0.9배까지 이 오는 거를 자사주 소각까지 반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돈을 증권시장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도 금융에서의 먹거리죠. 증권 쪽으로, 증권회사 쪽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없어요. 신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 사업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뭐 자본 대비해서 수익성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구도로서 만약에 정부가 끌어준다라면 거기서 더 리레이팅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PBR 1배가 무조건 이제 고점이다라는 게 아니라 네. PBR 1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증권회사들도.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STO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뭐 현물 그런 거래 것들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야기는. 네. 거기에 근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줘야 될지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부 종목들 조금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보다 ROE 대비해서 아직까지 올라간 룸이 있는 증권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들 위주로 좀 약간 선별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또 짧은 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에 또 팀장님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그 소비주 관련해서 특히 프라임데이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기간도 더 예년보다 늘어났고 실제로 온라인 매출도 작년보다 30% 이상 뭐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익 섹터는 어디일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화장품 봐야 되나라는 1차원적인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내셨습니까? 일단 증권주 한마디 더 드리고 갈게요. 네. 네. 지난주에 자료 갖고 나와서 보여드렸을 때랑 똑같이 네. 예. 저희 2005년 시장 화랑 때 그때 처음으로 강한 중국과 함께 커졌었을 때 그때부터 약 한 5년 동안 PBR은 2.2배였습니다. 그게 원래 강할 시장의 저희 체력입니다. 네. 그 사이에 15년, 20년이 지나왔는데 적자났나요? 증권주가? 그런 건 아니죠. 그대로 쌓여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적 흐름들은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PBR을 딴다. 그럼 지금 한 배 올라왔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증권주의 폭발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관련 걸 좀 강화시키는 모 본부 회사, 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PBR이 올라왔는데 소각합니다. PBR이 더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면 또 룸이 남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권주는 이번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소비주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보게 되면은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요거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요? 4일짜리였잖아요. 4일. 그렇죠. 예. 하루가 늘었죠. 하루가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록 달성한 거 그죠? 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잘 나갔다라는 쪽들인데 인기 품목 한번 볼까요? 애플 에어팟 프로 2 이거 쓰세요? 아니요. 이거 2001년 되잖아요. 이거 나온지 프로 2는. 아 그래요? 아유 저 애플 쪽은 잘 모릅니다. 갤럭시 써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영롱 앵커님도 나이가 됐네요. 왜요? 이제 애플 그거 편견입니다. 좀 저는 말 아끼겠습니다. 그건 편견이죠. 한 달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팔렸대요. 네. 네, 세일 많이 해줬나 봐요. 근데 애플이 그래? 이런 쪽의 느낌이 나서 좀 급했나 봐요. 아. 네, 이런 쪽도 느낌이 나고 있고. 두 번째, 바이오던스, 예, 콜라겐 마스크팩. 야, 우리 해당되는 하나 있죠. 네. 네, 이런 쪽 잘 팔렸다고 보고 있고. 이게 노온 플래티넘 파워워시 식기세제. 이거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검색해봤더니 이게 그 우리 또 이게 칙칙 뿌려가지고 왜 그 백종원 선생님 그거 한번 막 닦고 해서 뭐 그때 한번 좀 그랬던 네, 거, 예, 예. 네. 그거더라. 그런 거 아. 시리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이렇게 또 싸게 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거는 링 배터리 도어벨은 그거더라고요. 아마존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PB 네.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띵동 이게 아니라 예. 여기저기 이렇게 클라우드랑 되고 뭐 이게 그 무선 보안 뭐 이렇게도 예. 되고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까지 들어온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파이어 스틱은 유명한 거죠. 이거는 이거 닦고 보면은 스트리밍 되는 거, 네. 예, 스마트 TV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요게 이제 알렉사 지원되는 디바이스가 많이 팔렸대요. 요것도 이제 그러면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죠. 야, 이거 이제 우리가 AI를 탑재시켜서 뭘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 아니 냉동식품이 그렇게 많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소비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냉동식품 엄청 먹는데요, 요즘에. 그렇죠. 왜냐면 물가가 다 올라다 보니까 예. 좀 내 소비에 맞게 하려고 하게 되면 뭐 그 전자레인지랑 거의 한 몸이 돼서 예, 그것도 데워서 그 뭐 피자부터 그 뭐 라자냐 뭐 이런 것도 뭐 냉동으로 내가 뭐 띵해서 먹고 이제 하다 우리 김밥도 냉동까지 먹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물가가 오른 게 이렇게 좀 서글퍼지긴 하네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식당 가면은 팁까지 해서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네, 팁 없는 한국이 그리고 또 못 시키면 반찬을 쫙 깔아주는 한국이 예, 아직까지는 살기 좋은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 이제 요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I가 결합돼서 나오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AI가 결합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최저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최저가 그렇게 검색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데 저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뭐 비교해야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아마존은 안 그렇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쭉 조건만 쭉 나가게 되면 최저가 아예 딱 하나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의 뭐 무슨 표시되면서 원하는 키워드 이렇게 딱딱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이 스마트한 AI 시대의 쇼핑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다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던스 그 마스크 쪽에서 네. 라부부랑 같이 협업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1위네요. 아. 예, 이런 역시 것도 라부부.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뭔가 협업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들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구나. 이것도 생각해서 그것도 요즘 인기는 또 이런 걸로 또 나오네요. 그거 보니까 또 영지 래퍼 아시죠? 래퍼. 네, 네. 예. 라부부 뽑았는데 가짜 뽑았다고 또 막 오열하는 그 못 보셨어요? 그거? 대만 뉴스에도 나왔대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MG가 그걸 아닌 것 같아. 몰라가지고 아, 참 죄송합니다. 지구 오락실은 혹시 보시나요? 리액션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몰라요. 지구 오락실 모르세요? 존재는 압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아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오른쪽에서 일단 소비주 관련돼서 또 하나 나왔던 거 보게 되면 지금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 2010년대 초년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예. 중반 때는 이제 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요때까지도 그랬어요. 2020년대 초까지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맞아요, 주가 맞아요. 됐다가 네. 이제 지금 주가 탄력과 그리고 또 요때 나왔을 때 선행 PR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PR을 보게 되면 50배씩 했습니다. 거의 이게 기본이었었죠. 다 화장품 하게 되면 이 정도 받아야지 50배, 30배. 근데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파마리서치나 뭐 APR 이런 종목도 30배 간 넘든가 30배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이클이 끝났겠느냐 이런 걸 예고하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중국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그걸 다 커버하면서 K 붐 이걸 안고 있는 이런 쪽들이 끝났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기가 너무 고평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갔었던 한번 시장에서 트렌드를 맞춰서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버블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미용 의료기기 옛날에는 화장품 일색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한국이 잘하는 K 아까 뭐였죠? K-웨이브. 오케이.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네, 한 번씩 훅훅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저 그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진짜 이제 화장품도 꾸준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긴 했지만 주식 시장에서나 기업 경쟁력으로 보나 옛날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주가 역시도 당연히 엇갈리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화장품 얘기 나오면 당연히 팀장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네요. 네, 팀장님께서는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뭐 지금 뭐 아마존이나 해외 쪽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지금은 뭐 가장 핫하죠. 네, 뭐 APR 이번 또 주말에 숫자 나오면서 그렇고 달바는 이제 뭐 달나라 가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이제 좀 국내나 기존의 시장이 좀 주춤한 가운데 새로운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눌려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T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보시면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다가 다시 좀 눌림목이 지금 나와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얘는 왜 네. 그 6, 7월에 오히려 조정을 받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는 원래 주력 지역이 일본이거든요. 아. 일본에서 리드샷이 엄청나게 히트 쳤고 시카 라인이 이제 히트를 쳤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숫자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제 뭐 성장성이 막 나오는데 이 주력 지역이 주춤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 회사의 주력은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입니다. 그쪽에 오프라인 시장 진출이라든지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성장이 나오면 일본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메이크업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 나오면 다시 이제 또 VT도 다른 화장품의 뭐 상승에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아직 시장이 이제 그 본격적인 뭐 진출 앞서서 눌려 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해볼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품 말고 저는 이제 좀 소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저는 좀 소비 쪽 관심 가 중국 다녀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다녀오진 않았고.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년 전에 그런 10년 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 그러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홍콩 얘기가 10년 전이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놀랬다니까요. 아, 예. 10년 전에 갔다 온 걸 어떻게 그래서 알았지 싶어가지고. 지금 그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네. 이 코롱 스포츠 브랜드 마크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길래 아, 그거 그래요? 여쭤보려고 저는 했는데 10년 전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유, 네, 10년 전이 아닙니다. 네. 프로스펙스예요. 프로스펙스. 제가 그냥 하반기에 다녀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은 갔다 온 분들 주위의 이야기들 스포츠. 들어보니까 코롱 스포츠 브랜드들 달고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다니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롱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 관련해서 또 괜찮지만 예. 그 중국 코롱 스포츠 합작회사의 지분을 25% 코롱이 가지고 있고요. 코롱 인더가 또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요즘 젊은 층들이 이제 트레일 러닝은 아시죠? 네네네. 네. 알죠. 네, 그건 다행입니다. 아시죠? 그게 뭐 러닝화부터 조끼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아웃도어 뭐 액티비티한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코롱 그룹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한번 조만간에 가보고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마 11월, 12월 정도에 한번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한번 시장 조사 겸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시장 조사를 딱 해보시고. 네. 네.